이 강의에서는 폼 요소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여러 필드들이 있는데요. 그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서에는 폼이 주문 정보를 받는 폼과 그다음에 배송 정보를 받는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가 두 군데 사용되었고요. 각각 필드에 보면 라벨 태그를 사용을 해서 라벨을 지정을 해줄 때 사용한 ID 값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쿼리 셀렉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ID 값을 사용해서 그 요소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name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주문 정보에서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을 했을 때 만약에 도레미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도레미라는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도레미라는 이름이 텍스트 필드가 ID 값이 빌링 네임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하고서 ID 값이 빌링 네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value라는 프로퍼티를 이용을 합니다. 엔터를 쳐보면 도레미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폼을 작성을 할 때 input 태그에 값들을 지정을 할 때 value 속성을 이용을 해서 초기값을 넣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필드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올 때도 value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일일이 다 id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name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폼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보면 이렇게 name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name이 어디에 사용되는 속성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CSS나 이런 쪽에서는 클래스나 id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면 이 name을 사용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폼 안에 있는 name이 빌링 name이라는 곳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폼의 이름이 order였어요. 그리고 input 텍스트 필드의 name이 빌링 name이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큐먼트 아까 폼의 이름 name이 뭐였었죠? order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빌링 name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방금 우리가 봤던 input 텍스트 필드가 가져와집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끝에 value를 붙이면 입력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id나 클래스를 따지지 않고 name만 이용을 해서 간단히 계층 구조, 그러니까 무엇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층 구조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웹문서 안에 폼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문서 안에 있는 폼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도큐먼트 폼즈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문서는 주문 정보라는 폼이 하나가 있고 배송 정보라는 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폼 태그가 두 번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용된 폼 태그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폼에는 주문 정보, 두 번째 폼에는 배송 정보, 이렇게 두 가지의 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은 폼 태그에 name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름이 order라고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폼에 name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도큐먼트에는 문서에 있는 폼 요소들을 저장하는 배열이 있습니다. 도큐먼트 폼즈라고 하면 이 문서에 폼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HTML 컬렉션 형태로 저장을 해주게 돼요. 보시면 두 개가 있죠. 주문 정보라고 하는 폼과 배송 정보라고 하는 두 개의 폼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은요, 폼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오더 폼이고 하나는 쉽이라는 폼이다 라고 폼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폼에 내가 접근을 하고 싶으면 도큐먼트 폼즈라는 HTML 컬렉션 중에서 인덱스 값을 0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임이 오더라고 되어 있지만 이 네임이 없더라도 첫 번째 폼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 폼 안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텍스트 필드도 있고요. 연락처, 뭐 주소 이렇게 넣는 여러 개의 텍스트 필드가 있는데 얘네들을 또 저장해주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폼즈 첫 번째 폼에서 엘리먼츠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하면 HTML 폼 컨트롤스 컬렉션, 그래서 이 폼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다시 컬렉션 형태로 저장을 해줘요. 좀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 소스가 폼 안에 필드 셋이 있고요. 다시 인풋 태그도 있고 인풋 태그가 3개가 있네요. 이것을 콜렉션 형태로 저장을 해서 첫 번째는 필드 셋, 두 번째는 인풋, 세 번째도 또 인풋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폼에 있는 이름이라는 곳에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 여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엘리먼트 요소, 이 콜렉션을 인덱스 값으로 지정을 해서 첫 번째는 필드 셋, 두 번째는 인풋 박스니까 엘리먼트 컬렉션 중에서 1번 첫 번째에 접근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풋 필드 여기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임이 있었을 경우에는 네임을 사용을 해서 그 계층 구조를 따라가면 되고, 이름이 없다라면 폼스나 엘리먼트처럼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폼에서는 폼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id 값이 있다면 퀘리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id 값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클래스는 id 값이 없고 네임이 있다. 그러면 네임 간의 그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네임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폼에 네임이 없다. 그러면 폼즈라는 배열을 사용을 하면 되고, 폼에도 네임이 없고 그 필드들에도 각 네임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폼즈 배열과 엘리먼트 배열을 이용을 해서 폼 필드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셀렉트 태그를 사용했을 때 그 셀렉트 메뉴, 팝업 메뉴라고도 하고 드롭다운 메뉴라고도 하고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메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셀렉트 메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메뉴는 셀렉트 태그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각 항목을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이 메뉴에 접근을 하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네임이 있으니까 네임을 사용을 해볼게요. 테스트 폼이란 네임을 가지고 있고 셀렉트 메뉴는 메이저란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렉트 메뉴에 접근을 하려면 도큐먼트 폼의 이름이 테스트 폼이었어요. 그리고 셀렉트 메뉴의 네임은 메이저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셀렉트 메뉴에 접근이 가능해요. 이 셀렉트 메뉴 안에는 여러 개의 옵션들이 있죠. 그러면 나는 이 셀렉트 메뉴 안에 있는 옵션들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옵션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메이저까지 입력을 해서 셀렉트 메뉴에 접근한 후에 옵션스, 복수형이에요. 옵션 여러 개이기 때문에 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HTML 옵션스 컬렉션이라 그래서 셀렉트 메뉴에 있는 옵션들만 모아놓은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HTML 옵션스 컬렉션이란 배열에는
셀렉트 메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이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세 번째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메이저 옵션스 한 다음에 2라고 하면 바로 그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옵션 기계공학과 만나볼까요? 네, 이렇게 세 번째 것이 기계공학과라는 옵션 항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갖고 오고 싶으면 앞에 input 태그를 사용했을 때는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가져왔었다면은 select 메뉴 안에 있는 옵션의 내용, 그 값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뒤에 inner 텍스트를 붙여서 가져옵니다. 그 안에 있는 텍스트 값을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계공학과라고 그 옵션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input 태그일 때는 value고요. select 메뉴일 때는 옵션에서 inner 텍스트라고 하면 그 안의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select 메뉴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 알아내려면 selected index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도큐먼트에서 여기까지 갔고요. 옵션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selected index. 이 selected index라는 값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값이 들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2라고 되어 있어요. 2라는 것은 이 HTML 옵션 컬렉션이라는 그 배열 안에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덱스 값이 2인 부분이 선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0, 1, 2에서 기계공학과가 선택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한 상태라면 selected index 안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0, 1, 2, 3, 4, 5. 5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으면 맞겠죠? 네, 이렇게 5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selected 메뉴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를 selected index 안에 들어있는 그 인덱스 값을 가져와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selected 메뉴에서 선택할 때마다 어떤 항목이 선택됐는지를 보여주는 알림창이 뜨는데요. 얘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이 문서에는 지금 getform.js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getform.js를 한번 옆에서 열어볼게요. 자, document.testform.major 이러면 지금 select 메뉴를 가져온 상태죠. 그래서 select 메뉴라고 이름을 저장을 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 select 메뉴의 옵션 중에서 selected index 값, 그러니까 select 메뉴의 selected index 값이 뭐냐면 내가 또는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인덱스가 들어있어요. select 메뉴.selected index 그러면 내가 기계공학과를 선택을 하면 3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2라는 값이 들어가고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면 여기에 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을 가지고 실제 selected 메뉴 옵션스 배열에 있는 인덱스 값을 똑같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뒤에 inner 텍스트라고 붙여줍니다. 만약에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했다면 select 메뉴.selected index에는 5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select 메뉴 옵션 배열 중에서 5번째에 있는 항목에서 inner 텍스트를 가져오면은 selected 텍스트에는 컴퓨터공학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알림창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select 메뉴에서 사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는 change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것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5번째 것을 고른다거나 해서 선택하는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이벤트는 change입니다. 그래서 on change equal 한 다음에 미리 정의해 놓은 display select라는 함수를
여기 실행하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폼에서 네임을 이용을 하면은 계층 구조를 따라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선택 사항이 많은 항목이라면 이렇게 옵션스라는 배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배열의 인덱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폼 요소에 접근하거나 접근한 후에 그 폼 요소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프로그래밍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